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담당하고 있는 신준선입니다. 이제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동형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고사장에서 여러분들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정답을 잡는 최종 연습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함께 보도록 하시죠. 1번,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중개 등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이요. 네, 옳은 것을 찾고 있습니다. 1항을 보시면 중개를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경우에 그 밖의 권리에는 질권과 같은 담보물권이 포함된다. 지금 이 부분이 틀렸죠. 용익물권이라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용익권의 설정 이전 관계없이 모두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할 수 있는 거지만 담보물권 중에서는 설정에도 이전에도 관계없이 자유롭게 알선할 수 있는 담보물권은 오직 저당권뿐이죠.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의 성립에는 알선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치권도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아니어서 이전성은 있는 거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과 함께 목적물을 이전할 경우에 이전은 알선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질권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담보제도이기 때문에 권리질권까지 포함해서 법정 중개 대상물과는 연관성이 없고 질권은 알선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1항 틀렸고요. 그 다음 2항,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법정 지상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지상권이죠.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도 법정 지상권의 이전이라면 알선이 개입될 여지가 있지만 법정 지상권의 설정에 알선이 개입될 여지는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2항 지문도 틀린 것이고요. 3항, 동사무소에서 3항,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거나 미달하게 받으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일정한 보수를 받았다면 그 받은 보수가 초과하여 받았든 미달하여 받았든 다 중개업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단 초과해서 받았다면 그 행위도 중개업에 해당하기는 하나 초과하여 받은 행위라면 그것은 금지행위 위반에도 함께 속하는 것이고 미달하여 받았다 하더라도 받았다면 그 행위는 중개업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안 받았다면 받지 않았다면 그 행위는 중개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해당하는 것인데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4항, 동사무소에서 반복 계속하여 주민 편의를 목적으로 소액의 중개보수를 받고 주택의 매매, 임대차 등을 알선 중개하는 것은 중개업이라 할 수 없다. 4항이 옳은 지문 정답인데요. 이것은 중개업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 업으로 행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물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했을 것이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했을 것이다 라고 예측되지만 동사무소에서 주민 편의를 목적으로 했다면 영업을 목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행위는 중개일 수는 있으나 중개업이었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5항, 공인중개사가 우연한 기회에 1회 이웃 간의 부동산 거래 행위를 소개해주고 약간의 수고비를 받으면 그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것 중개업에 해당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역시 업으로 행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성 반복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계속적 반복적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횟수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긴 합니다만 횟수 외에도 규모나 동기나 양태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념에 맞게 판단할 문제인 거죠. 그래서 단지 한 번 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업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한 번 했기 때문에 그 행위는 업으로 했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개업에 해당한다라고 했으니까 우항지문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사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2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이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가압류된 토지 그랬는데 사건의 대상인 토지라면 그것이 가압류가 되었든 가처분이 되었든 관계없이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있겠죠. 공장재단은 광업재단과 함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선택한 법정 중개대상물에 속합니다. 그런데 디귿 볼트 조립식의 세차장 구조물이라고 있는데요. 이런 볼트 조립 방식의 세차장 구조물은 대법원 판례인데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 조립 방식이기 때문에 볼트만 풀러버리면 토지로부터 분리하여 이동도 가능하므로 이러한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물이기는커녕 토지에 정착된 물건으로도 볼 수가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였었던 거죠. 리을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호수가 특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분양권 혹은 분양증서라고 하죠. 이러한 분양권은 토지에 정착될 건물로 미래의 건물로서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미음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우리가 이걸 권리금이라고 하는 거죠. 권리금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금 거래를 알선할 수 없다는 건 아니고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거래 알선했을 때 받게 되는 보수는 공인중개사법의 요율 한도에게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기역과 니은과 리을입니다. 이 항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 및 대상물로 틀린 항목이 들어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번에는 틀린 항목이 있다면 그거는 정답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겁니다. 기억, 미등기 건물, 토지에 정착된 건물이라면 미등기든 무허가든 관계없이 중개 대상이 되는 것이죠. 개인의 공유수면 매립 토지, 공유수면 상태라면 사건의 대상이 아니어서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없었겠지만 개인이 매립 면허 받아 준공하여 성토가 되면 사건의 대상인 토지니까 중개 대상물이 되겠습니다. 지상권 용의권으로서 중개 대상이 되지만 법정 저당권의 성립은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가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는 중개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법정 저당권의 성립 때문에 니은은 정답에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미등기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중개 대상물 될 수 있지만 권리금과 질권은 앞서 봤었던 문제 지문 속에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 디귿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지상권 중개 대상 됩니다. 등기된 환매권,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에 등기된 환매권 양도할 수 있죠. 이전성이 있기 때문에 중개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공장재단, 광업재단과 함께 중개 대상물 되었었습니다. 미음, 법정지상권의 성립,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죠. 특허권만이 독립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일 수가 없고요. 물론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유지는 중개 대상이 되지만 이 둘 때문에 미음도 정답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 조합인 사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다음은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와 중기업 등록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요. 5항 지문을 보실까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며 그 기간 동안은 중개보조원으로 종사할 수도 없다. 바로 지금 이 부분이 틀린 거죠.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제한받는 경우가 두 가지인데 자격이 취소되고 나서 3년간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 처분되고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이 두 가지죠. 근데 이 중에 자격 취소 후 3년간은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일 뿐만이 아니라 그 3년은 등록의 결격 사유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간은 중개보조원도 못합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로 시험 무효 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의 결격 사유에만 속하지 등록의 결격 사유에 속하는 자는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개보조원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5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기억.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다. 그렇죠?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시험 무효 처분을 받고 5년, 자격이 취소되고 나서 3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니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다.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자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 자격을 제한을 받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디귿,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해 시험을 안 보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리얼,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 있죠. 공인중개사 시험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러나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가 하는 것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하는 법은 없습니다. 5항,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죠. 기억과 디귿이 옳았었습니다. 그래서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법인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5가지 등록의 기준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 2항 지문을 보시면 건축물 대장 또는 건축법 제20조 5항에 따르는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중개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할 것. 지금 이 부분이 틀렸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중개활동의 중심이나 근거가 되는 장소인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되 그 확보한 중개사무소가 등록의 기준에 부합하려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 대장은 건축법상에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하는 거죠. 물론 아직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공간이라면 그 공간 확보하여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6번은 그래서 2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다음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이번에는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을 찾고 있는데요. 1항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되죠. 이뿐만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가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등록 신청할 때도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실무교육은 약발이 1년밖에 안 간다는 것은 1년은 간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 규정을 이 법이 두고 있는 것입니다. 2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중기업 영위를 위한 적법 요건이므로 개설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의 중개로 인해 성사된 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의 효력도 부정된다. 지금 이 말은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로 토지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토지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다. 그 말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개업을 적법하게 행하기 위해서 등록이 필요하지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행위가 중개업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 중개를 통해서 성사된 거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틀린 말이죠. 3항 업무 개시 시점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의적 사항에 속하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중개 업무를 개시해야 할 필요는 없다? 아니죠.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휴업 신고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업무 개시하지 않으면 이건 휴업 신고 위반자가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4항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을 확보해야 하나. 자, 여기서 벌써 틀렸죠?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을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었었던 것이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필요한 공간은 아직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지 않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그 공간 확보하여 등록하는 예외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항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요. 그 기간 중에 적법하게 업무할 수 없죠. 그런데 폐업도 할 수 없나요? 폐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재등록할 수 없고요. 이중 소속할 수 없고요. 업무할 수 없지만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폐업은 할 수 있는 거죠. 폐업도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1항이 옳은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는 것이네요. 이어지는 8번 문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하여 옳은 설명을 찾는데요.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갑은요. 개업공인중개사이므로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고요. 갑은 공인중개사이기도 하니까 자격 취소 처분의 대상도 되겠죠. 물론 개업공인중개사이므로 공인중개사이기는 하지만 자격 정지의 대상은 안 될 거예요.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내려지니까. 그런데 지금 갑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 자격 취소 사유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 꼭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등록의 결격사유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갑은 2항 등록 취소 처분과 자격 취소 처분을 모두 받게 될 것입니다. 2항이 옳은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개시 의무와 관련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개시해야 할 것이 있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원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요율 및 한도액표, 보증 설정 증명 서류에다가 올해 개정을 통해서
사업자 등록증까지도 게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게시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인 겁니다. 그래서 사망지문을 보시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의 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언뜻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도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가 되어야 하지만 그것을 게시해야 될 의무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지 소속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이 게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은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되게 될 것이고요. 사망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0번 문제입니다. 10번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고 있습니다. 옳은 것. 1항 중개법인은 다른 중개법인으로부터 그 법인의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용역을 의뢰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14조가 1항을 통해 허용해 준 업무 중에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기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업무가 있으니까요. 1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 되겠네요. 2항 법인 아닌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르는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자가 있죠.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뭐 할 수 없죠? 경공매 관련 업무 수행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 3항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사업체를 소개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을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법률로 제한하지 않는 한 어떤 업무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4항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 대행을 할 수가 없나요? 역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겸업이 허용이 되는 거죠. 5항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문구점 영위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14조가 1항을 통해서 허용한 업무와 14조 2항의 경공매 관련 업무 외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업무는 함께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1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다음 기술 중에서 옳은 것을 찾고 있는데요. 1항 법인 아닌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허용된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다.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경공매 관련 업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2항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허용된 업무를 일체 할 수 없다? 아닙니다.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부동산 관리대행, 부동산 컨설팅, 주택상가 분양대행, 주거이전 부수의 용역알선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말도 틀리는 말이 되는 거죠. 3항 이 법상의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상가나 주택의 분양대행 다 할 수 있죠. 단 왜 할 수 있는지는 다르죠. 법인은 14조가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할 수 있는 거고요. 개인은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겸업의 문제는 법인은 겸업이 금지가 되는데 14조가 허용한 것만 예외적으로 더할 수 있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이 허용되는데 특별히 법률로 금지하는 것만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4항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만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에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경매 대리를 위해서 대법원 규칙상의 등록이 필요하지
단순한 경공매 권리 분석이나 취득에 알서는 대법원 규칙상 등록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5항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경매 대리가 대법원 규칙상 등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공매 대리는 대법원 규칙상 등록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3항이 옳은 지문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2번 문제.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요. 5항 지문을 보시면 고용인은 모두 실무교육 수료 의무는 없으나 직무교육은 수료해야 된다. 아니죠. 고용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예요. 고용인이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실무교육 수료 의무가 있고 고용인이 중개보조원이라면 직무교육의 대상이 될 것이니까요. 5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3번입니다. 13번 인장등록 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습니다. 1항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의 경우 대표자의 인장을 등록하나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는 거죠. 2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에 등록을 하지 않고 업무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자로 처벌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는 있다. 그렇죠. 인장과 관련된 의무 위반은 다 정지입니다. 단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 거죠. 2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 되겠고요. 3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인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전 7일이 아니라 변경 한때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면 되는 거죠. 4항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임원 또는 사원이 인장 등록하는 게 아니고 법인의 경우에 주사무소는 법인의 인장,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죠.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임사원이라고 다 인장 등록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5항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도 모두 인장 등록하여야 한다? 고용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소속공인중개사라면 인장 등록을 해야 되지만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번은 2항이 정답이고요. 14번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지금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는 것을 아닌 것을 골라보는 건데 휴업신고, 재개신고, 업무보증 변경신고, 분사무소 이전신고 다 등록관청에 하는 것이지만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사실은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5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5번 문제입니다. 15번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중개사무소를 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A는 강남구 소재 토지 소유자 B의 토지에 대한 매도를 전속중개 의뢰받고 2022년 7월 1일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하여 8월 1일 중개를 완성해 매매 계약을 체결케 했습니다. A가 행한 행위 중에서 잘못된 것을 찾고 있는데요. 사항 지문을 보시면 사항에 2022년 7월 5일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B와 가압류채권자 C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 7일 이내에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정보 공개해야 되지만 권리자의 인적 사항은 공개 금지 사항인 거니까요. 그래서 사항이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가
바르게 묶여진 것은 박스 내 문장에 괄호를 메꾸어서 온전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해야죠. 그들은 2개 이상의 시도에서 30명 이상 분포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전문 인력 확보는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5항 배열이 옳게 괄호 속에 들어가는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5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고 있는데요. 틀린 것을 찾고 있는데 2항을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항이 틀린 지문이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은 권장되는 서식조차도 정해져 있는 건 없죠. 단지 시행령 22조 1항에 따라서 필수적 기재사항만 모두 몇 가지? 9가지가 정해져 있는 것일 뿐이니까요. 2항이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8번 문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사자 쌍방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한다. 시점도 틀렸고 대상도 틀렸네요. 중개 의뢰받았을 때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확인 설명을 하되 쌍방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2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권리 이전 의뢰인이 불응한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를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하고입니다. 오화가 아니라 and입니다. 설명도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3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3항이 옳은 지문 정답입니다. 4항,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해당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는 것이지 확인 설명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인 거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법령 위반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했는데 불성실하고 부정확하게 근거 자료 제시도 안 하고 확인 설명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거는 자격정지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5항,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아니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이죠. 3항이 옳은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9번 문제. 다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공인중개사 법령에 대한 내용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습니다. 1항, 어떠한 행위가 1항,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에 중개계약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의뢰받은 중개 업무 처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선관주의 의무 규정이 없죠. 그거는 학설과 판례가 인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2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해야 하며 3년간 보관인가요?
5년간 보관해야 되는 것이죠. 3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면 안 됩니다. 허위 기재하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등록이 취소될 수가 있으니까요. 4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중개한 물건의 매매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에 거민을 신청해야 된다. 거민 신청 의무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어도 이제는 의무가 아닙니다. 삭제 폐지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5항,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업무를 떠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니요. 직을 떠난 후에도 준수해야 될 의무가 비밀 준수 의무였었던 것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3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 행위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거, 틀린 거를 묻고 있는데요. 5항을 보시면 매도 의뢰인이 의뢰한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도하면 차액을 중개보수로 갖기로 하는 약정, 우리가 이것을 순가중개계약이라고 하죠. 순가중개계약 본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합니까? 법정된 중개보수 실비를 초과한 금품수수가 있었을 때 금지행위 위반이 되는 거지, 순가중개계약 체결행위 자체는 금지행위 위반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5항이 틀린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동형 모의고사 1회차 20문제 풀어보셨는데요. 쉬었다가 후반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